자,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도형의 방정식 대다돈이죠. 도형의 방정식. 자, 일단 그 도형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너희들 그 기하 부분에서도 또 다뤄지긴 하겠지만 일단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도형 이 부분 이 도형 이거를 우리 이제 기하다라고 얘기하거든. 기하. 도형 자체가 기하야. 근데 이거를 도형을 방정식의 표현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의 표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얘를 이제 해석기하. 이거를 이제 함축적으로 이제 해석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형들은 기본적으로 점선면으로 되어 있어. 점, 그다음에 선, 그다음에 면. 근데 이제 면이 이제 또 모이면 이제 공간 도형 되죠. 입체 도형. 근데 이 단어는 이제 입체 도형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건 아니고 면까지에 대한 부분으로 다루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위치. 그지? 위치. 그 다음에 이 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직선과 곡선으로 나눠지잖아. 근데 우리는 이 단원에선 직선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루고. 그 다음에 면도 종류가 많겠지만 이 면은 기본 도형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그럼 기본 도형이다라고 하는 말은 원, 삼각형, 그 다음에 사각형.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방정식 하면 어떤 얘기냐면 얘는 좌표를 쓴다 이거예요. 좌표. 일반적인 여하튼 도형의 이 부분들을 이제 좌표를 이용해서 이제 표현하겠다 이 뜻이고,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이제 점의 좌표가 등장하겠고 직선의 방정식이 등장하겠고 그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는 유일하게 원의 방정식. 그러면 왜 원의 방식만 다루냐면 삼각형은 모양 확정적이지 않잖아. 사각형도 모양이 다양하잖아. 그지? 여하튼 규칙적이지 않은 이 표현에 대해서는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이거지. 라고 할 때 이 도형의 방정식 이 표현을 우리는 다르게 이렇게도 얘기해요.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면이 모여서 선이 모여서 면이 되는 현상적인 부분으로 따졌을 때 결과적인 이 부분의 도형이라는 얘기는 그림의 형태를 도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그림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점이 모여서 되는 거죠. 구성 원소가. 그래서 얘는 점의 자치가 바로 도형입니다. 점의 자치가 도형이고 점의 자치의 방정식. 이것이 바로 도형의 방정식의 표현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배우는 순서는 일단 점부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선에 대해서 다룰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면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테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점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게 첫 번째 단어, 선에 대해서 다루는 게 두 번째 단어. 좀 그러니? 불편하니? 뭐가 소리 들리지 않아? 스피커 소리. 왜? 별로야? 줄일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이제 내용이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선, 그 중에 직선의 방식, 그 다음에 원의 방식. 이게 일단 기본적인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점에 대한 내용이야. 점에 대한 내용. 여기 제목이 뭐니? 이제 평면 좌표다 이렇게 얘기해놨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점과 좌표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일단 이 방정식은 좌표를 쓴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좌표를 처음으로 이제 만든 사람은 데카르트야. 데카르트란 사람이 천장을 보다가 그렇지. 얘기했니? 딴 데서 들은 얘기니? 선생님 얘기한 거니? 어쨌든 누가 얘기한 게 뭐지? 자, 점과 좌표인데 이 점에 대해서만 이제 다루는 거야. 점에 대해서. 알았지? 그럼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런 거죠. 점에 대한 이 부분. 근데 이제 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점에 대해서는 점과 점의 관계밖에 없어요. 점과 점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직선의 방식에서는 점과 직선, 직선과 직선의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얘를 우리가 다룰 때 이 좌표의 구성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수직선. 이같이 하나의 얕은 직선을 그렸을 때 이 직선을 우리는 x축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가운데 0이 있고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2가 있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이게 마이너스 1이 있고, 그지? 여하튼 수직선에서의 어떤 점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반면에 또 이제 좌표 평면 또는 평면 좌표. 평면 좌표는 여하튼 x축에다가 또 수직인 직교하는 여하튼 또 하나의 축을 하나 더 표현하죠. 그걸 우리는 y축이다 라고 해놓고 여하튼 평면 좌표상에서의 점에 대한 내용과 성질들을 우리가 다루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다루는 내용은 점과 점의 관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뭐 간단한 건 그냥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일단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의미는 이 거리라고 하는 의미는 잘 기억해도 이 거리는 반드시 양의 의미야. 그러니까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1 같은 음수의 표현으로 나타내면 안 돼. 반드시 양의 표현으로 나타내야 돼. 그래서 여기에 뭐 x의 좌표가 있다. 그러니까 a점의 좌표가 있다. a점의 좌표. 얘를 이제 s1이라고 하죠. 여기에 b의 좌표가 있다. 얘를 x2라고 하자. 라고 할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걸 우리는 선분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선분은 AB로 해도 되고 선분 BA로 표현해도 그건 관계없어. 그러면 이렇게 해라. 무조건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라. 즉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좌표를 빼야지 거리다. 왜 그러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지 양수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x1 마이너스 x2로 해도 관계없는데 이게 그때는 절대값 씌워주면 되겠지. 그지? 자, 이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수직선상에서 구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평면 좌표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이미 중3 과정에서 다뤘을 거야. 무슨 정리에 의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일단 표현되겠지. 자, 여기에 A점 하나가 있다. 좌표는 x1, y1. 자, 여기에 B점 하나가 있다. 좌표는 x2, y2. 라고 할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 그러면 얘네들을 각각에 대해서 x축, y축에 다 수선의 발을 내려요. 다 이같이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여기는 A점의 x의 좌표를 의미하고 여기는 B점의 x의 좌표를 얘기하고 여기는 A점의 y좌표, B점의 y좌표를 얘기하는 건데 수선의 발을 내리다 보니까 여하튼 이 선분들이 직교하게 된다 이거지. 직교하게 되면 일단 요 길이는 수직선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의 내용으로 따졌을 때 x2-x1이 되고 얘는 y축이라는 수직선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따지면 y1-y2 이렇게 되겠지. 이해하겠어?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는 이 빗변,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의 길이 구하는 셈이니까 그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 이거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한 다음에 밑변 제곱 플러스 그다음에 높이 제곱. 근데 이 높이 제곱인데 이게 y1-y2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어차피 제곱하는 거니까 y1-y2의 제곱이나 y2-y1의 제곱이나 상관없어. 이게 바로 평면 좌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야. 좌표가 주어졌을 때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끝. 그러면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 이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 이유. 일단은 선분을 만들기 위해서죠. 선분. 그럼 이제 선분으로 구성되어진 각 도형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짚어나갈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내분점이라는 내용과 선분의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첫 번째는 수직선상에서 이 같은 수직선상에서 x축이 있다. 여기 x1이 있다. A점의 좌표 x1 그 다음에 B점의 좌표 x2라고 하죠. 자, 이 같은 좌표가 일단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선분 AB를 이와 같이
m 대 n의 b로. 이 b를 얘기할 때 선생님 이게 동그라미 쓴다. m 대 n의 b로. 이 나누는 점. 어떻게 나누냐? 안에서 나누는 점이야. 그러니까 선분 A, B 안에 있는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를 P라고 할 때 이 좌표 X라고 하죠. 이 X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게 내분점이야. 그러면 얘는 결국 비례식인데 뭐냐면 AP하고 BP의 선분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란 얘기야. M 대 N이란 얘기지. 그래서 AP 대 BP의 선분의 길이의 비가 보다시피 M 대 N입니다. 자, M 대 N인데 얘는 AP의 길이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오른쪽의 좌표에서 왼쪽 좌표 빼고 마찬가지 BP라는 선분의 길이도 X2에서 X를 빼야 되겠고 그것이 M 대 N이라는 비례식.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관계식을 써서 N 곱하기 X2 마이너스 X는 n 곱하기 x 마이너스 x1이 되면 우리가 찾는 건 x의 좌표이기 때문에 이걸 전개했을 때 나오는 x 이항에서 x로 묶어보면 얘는 m 플러스 nx가 되고요. 그 다음 이쪽은 mx2가 남고 반면에 이거 마이너스 nx1을 이항하면 반대항에 nx1이 되고 우리가 찾는 x 이 x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 되는데 이게 바로 수익선상에서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 된다. 그런데 알아둬야 될 게 여기에서 이 p, m하고 n은 반드시 양으로 표기해야 돼. 이 내분을 하는데 뭐 마이너스 2 대 마이너스 4 이런 표현은 있을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표현은 반드시 양의 표현으로 b를 얘기해야 되고 결국 이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구하는 방법은 a점과 b점의 좌표를 통해서 이렇게 구해지는데 이 얘기는 이렇단다. 지금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지금 이 좌표를 구할 때 이 B를 분모해서 더하죠. 그 다음에 이 M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곱합니다. M을 B에 이렇게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의 형식처럼 M을 B의 X의 좌표에다 곱하죠. 그 다음에 N을 A의 X의 좌표에다 곱한 다음에 더하죠. 이 선분상에서 얘기하면 서로 크로스로 곱해서 더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번엔 선분 AB를 야치 샥샥 M 대 N으로 Q점이라고 하죠. 얘를 X'이라고 하죠. 이거는 선분 AB 바깥에서 나눠지는 점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외분점이라고 합니다. 외분점.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외분점 좌표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얘도 마찬가지 비례식이야. 지금 선분 AQ 대 그 다음에 선분 BQ 얘 B가 M 대 N이 된다 이거고 AQ의 선분의 길이는 또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좌표 빼 X 플라임 마이너스 X1이 되고 그 다음에 BQ의 길이는 X 플라임 마이너스 X2가 되며 얘가 M 대 N. 그럼 내항의 곱은 또 외항의 곱과 같다 해서 얘하고 얘 곱하면 MX 플라임 마이너스 MX2는 NX 플라임 마이너스 NX1이 된다. 이것도 우리가 X 플라임 구하는 거니까 이항하면 MX 플라임으로 묶어서 이렇게 넘기고 MX2 마이너스 NX1 고로 NS 플라임은 얘하고 얘가 1대1이 될 수는 없어. 알았지? 같을 수가 없다고. 얘하고 얘 길이가 어떻게 똑같아? 외분점에서는 당연히 M하고 N은 같을 수가 없어야지만 외분점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이제 M-N분의 MX2-NX1이 된다. 그럼 일단 살펴보면 얘하고 연결 보호만 어떻게 하면 돼? 바꿔버리면 되지. 바꿔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동일한 두 점 A, B의 좌표를 통해서 똑같은 B, M 대 N으로 내분, M 대 N으로 외분시킨 내분점과 외분점 구하라 그러면 내분점 좌표 구한 다음에 외분점은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연결보호만 반대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외분점은 자연스럽게 얻어지죠. 근데 지금 얘는 M하고 N은 B라는 것은 무조건 양이고요. M이 더 크다는 전제죠. M이 더 크다는 전제. 그럼 M이 더 크게 되면 외분점의 위치는 선분에서 선분 바깥에 있는데 B의 오른쪽 방향에 있을 수밖에 없어.
만약에 n이 더 크면 이 Q점 어디에 있어? 외분점은 A의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더라 이 얘기야. 오케이. 자, 근데 이 외분점 중에서 만약에 이 내분점 중에서 만약에 m하고 n이 같잖아. m하고 n이 같을 때 이 내분점을 우리는 중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m하고 n이 같으면 얘하고 얘는 같은 거죠. 그죠? 예,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얘하고 얘는 같은 겁니다. 그럼 얘는 n을 m으로 얘기하면 얘가 m이면 얘 2m, 여기 mm. 그러면 약분되지. 약분되니까 결과적으로 A, B 선분의 내분점 중점의 좌표 구하라 그러면 그냥 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하면 중점의 좌표가 된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 내용은 지금 수위선상에서 내분점, 외분점 구한 내용이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좌표 평면상에서 이제 내분점, 외분점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A점이 있고 X1, Y1 그 다음에 샥 꺼서 여기 B점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선분 평면상에 있는 이 두 점 선분 A, B의 내분점, 외분점을 구하라 그럴 때 얘도 똑같이 M 대 N이라 하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분점, 여기에 있는 내분점 P 이거의 좌표를 구하는데 이외 이거를 생각해보면 이건 사실 그림자로 생각하면 되거든. 어떤 얘기냐면 각각 여기에 똑같이 X축, Y축 다 이게 수선을 내려줘. 수선을. 자, 수선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여기 X의 좌표, 여기 X의 좌표, 여기는 또 Y의 좌표, 여기 B점의 Y 좌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마찬가지야. 여기에 이 내분점의 수선의 발, 여기를 X라고 하고요. 이 내분점의 Y축의 수선의 발, 여기를 Y라고 했을 때 결국 내분점 P는 X, Y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이거를 보조선을 그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직교하게 되면 말이야. 직교하게 되면 여기도 직각이고 그러면 얘하고 M 대 N이니까 결국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닮음이거든. 맞지? 그럼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의 길이도 똑같이 몇 대 몇이야? 네. 여기도 똑같이 M 대 N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뭐야? 여기도 똑같이 M 대 N이 되겠지.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닮음을 이용한 거야. 그래서 P점의 X의 좌표는 결국 여기도 M 대 N이니까 X의 좌표는 수위선상에서 구한 좌표끼리 똑같이 처리하면 되고 마찬가지 얘도 수위선상에서 똑같이 구한 방법대로 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분모에서 이 B를 더하고 서로 크로스로 곱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P점 내분점의 좌표 또한 X는 X끼리 그 다음에 Y는 Y끼리 해서 수위선상에서의 이 성질을 똑같이 따라 똑같이 야치 구해주면 된다 이거죠. 또 마찬가지대로 뭐냐면 얘를 이렇게 연장선 걷을 때 여기가 M 대 N이 여기가 M 대 N인 외분점 구하라 그러면 외분점 구하는 방법 또한 어떻게 된다?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수선의 발 내려서 X축과 Y축에서 일어나는 수위선상에서의 외분점 구하는 방법대로 처리가 이루어지며 M-N분의 mx2-nx1, m-n분의 ny2-ny 야치 처리해 주시면 평면 좌표에서도 내분점, 외분점 그대로 구해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점, B점이 주어졌을 때 만약에 문구상에서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점, 외분점 구해라 그러면 일단 분모에서는 무조건 더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선분 BA다 그러면 바뀌어. 이게 선분 BA를 M 대 N으로 하면 이게 방향이 바뀌는 거지. B에서 출발해서 N으로 가는 A로 가는 M 대 N의 내분점, 외분점의 의미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 알았지? 또한 중점이다. 이 선분 AB의 중점이다. 중점이라는 건 내분점이죠. 자, 내분점은 미들 포인트에서 M으로 보통 쓰고요. 얘는 X좌표, X끼리 더해서 나누기. Y좌표, Y끼리 더해서 나누기 2에서 처리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면 이제 좌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내분점, 외분점을 구했거든. 내분점, 외분점을 구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각 도형에 대한 어떤 얘기하는 점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평면 도형 중에서 삼각형이 있죠, 삼각형. 이 삼각형에 대해서는 심이 5개가 있어요. 심이 5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자주 다루는 게 이제 무게중심입니다. 그 중에서 자주 다루는 게 무게중심이에요. 그럼 심 5개가 있는데 그 심은 일단 뭐가 있느냐? 중학교 과정에서 내심, 그 다음에 외심, 그 다음에 무게중심. 너무 쉬워. 그래서 방심하다, 수심에 잠긴다 해서 총 5개가 있어. 그러면 이 내심, 외심, 무게중심, 방심, 수심에 중학교 과정에서 정의라고 하는 건 뜻이고 얘네들의 성질, 정리 얘네들 싹 기억해둘 필요가 있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혹 나올 수가 있다. 물론 방심은 방심해도 돼. 잘 등장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게중심. 무게중심 알아도. 그래서 내심, 외심, 수심에 대한 부분들은 중학교 과정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고등학교 과정의 내용에서 어떻게 다뤄지는가 이것도 사실은 문제화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해둘 필요는 있겠지. 그래서 일단은 무게중심이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다. 뭐 삼각형만 무게중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삼각형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삼각형에 대한 내용을 물어볼 때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무게중심부터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두 점을 이용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었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당연히 이 이제 평면 도형이 삼각형은 좌표 평면상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테고 이 좌표 평면상에 있는 A, B, C 꼭점의 좌표는 주어질 거야. 이 꼭점의 좌표는 이렇게 주어질 거라고. 주어질 텐데 이 삼각형에 대한 모양을 먼저 물어봅니다. 삼각형의 모양. 그거를 그냥 꼴이라고 얘기하죠. 삼각형의 꼴, 모양. 그러면 삼각형의 모양을 물어보게 되면 얘네들은 뭘로 판단하는 거냐면 변의 조건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변의 조건. 자, 이와 같이 삼각형이 있어요. 자, 이 세 변의 길이가 있습니다. 세 변의 길이가. 이 중에서 B가 가장 큰 변이다라고 가정하자. B가 가장 큰 변이다라고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자, 그러면 일단 삼각형은 일단 기본적인 변의 조건은 이걸 만족해야 돼. 아무리 가장 큰 변이어도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어때? 길이 합보단 작아야 돼. 2고. 그 다음에 가장 긴 변을 제곱을 해보는 거야. 나머지 변들도 제곱을 해서 더하고. 알았지? B제곱, A제곱 플러스 C제곱 해보는 거야. 그래 놓고 얘하고의 크기 비교를 하는데 만약에 얘가 더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자, 이 경우 가장 큰 변의 제곱이 크다 그러면 얘는 일단 알아두세요. 뭘 알아두냐면요. 여기에서 이 세 변의 길이 ABC를 쓰면요. 얘가 마주보는 이 꼭점은 A로 쓰고 얘가 마주보는 이 꼭점은
B로 쓰고 얘가 마주본 꼭지점 C로 쓰는 게 기본적인 약속이야. 알았지?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삼각형은 세 개의 내각, 안에 있는 각과 세 개의 변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세 개의 각하고 세 개의 변을 우리는 삼각형의 유교소라고 한단다. 자, 그러면 가장 큰 변의 제곱이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다 그러면 각 B가 둔각이 되죠. 각 B가 둔각. 근데 삼각형이라고 하는 건 세 개의 각 중에 한 각만 둔각이 될 수 있다. 그지? 왜냐하면 세 각의 합은 세 내각의 합은 몇 도야 되니까? 108도가 돼야 되니까. 얘가 한 각이 둔각인 즉 90도 이상 90도보다 크고 108도보다 작으면 나머지 두 각 중에 어느 한 각도 둔각은 될 수 없지. 그래서 이때 무슨 삼각형이다? 둔각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정리입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 되고요. 물론 여기서 둔각은 각비가 둔각이고 얘는 각비가 직각이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맞겠지. 그 다음 얘는 무슨 삼각형? 예각 삼각형이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두 변의 길이 같다 그러면 뭐다? 이등변 삼각형. 세 변의 길이 같으면 정삼각형 이렇게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삼각형의 꼴을 알기 위해서는 세 꼭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서 이 세 변의 길이가 뽑아진 가운데 세 변의 길이에 이와 같은 조건을 어느 것에 만족하는가라는 거에 따라서 삼각형이 무슨 모양이다라는 걸 답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내용은 이렇다. 삼각형 무게중심의 정의 자체는 뭐냐면 이 각 변의 중점이 있어. 중점. 각 변의 중점을 찾아. 각 변의 중점을. 그래서 이 꼭점에서 대응하는 중점을 이렇게 이렇게 있게 되면 얘들이 다 중점이거든. 이 길이 똑같고 이 길이 똑같아요. 라고 할 때 이 세 개의 이 중점을 이은 선, 이 선을 우리는 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선? 중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야. 뜻 자체가, 정의 자체가 세 중선의 교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세 중선의 교점, 여기에 이 점들을 D, E, F다라고 가정할게요. D, E, F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점은 이게 바로 무게중심, 그래비티 포인트의 이니셜 G로 표현을 하는데 이 G는 말이야 선분 AD를 2대 뭘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BG 대 GE도 2대 1, CG 대 GF도 다 2대 1이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2대 1, 선분 얘기 나왔고 2대 1 나왔으니까 결국 뭐니? 내분점 얘기 나올 수 있겠지. 맞아? 자, 그래서 일단 D는 또한 B하고 C의 중점의 좌표니까 얘기한 대로 중점의 좌표는 X끼리 더해서 나누기 2하고 Y끼리 더해서 나누기 2한다 했으니까 얘같이 되겠고, 물론 얘네들도 중점의 좌표는 얘하고 얘 중점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G가 AD의 몇 대 몇? 2대 1의 내분점이니까 이 G의 X좌표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2하고 1이라는 이 B를 분모해서 더해줘야 되죠. 그리고 2를 크로스로 곱해서 2를 곱하면 여기에 분자 x2 플러스 x3이 남고 1을 여기다 곱하면 x1이 되니까 이 분자가 그냥 이 두 결국 이게 뭐야? 세 꼭점 x좌표끼리 싹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되겠고, 그러면 그거는 뭐 y좌표도 y좌표대로 똑같다 이거지. 기억해 두시고, 알았죠? 그래서 세 꼭점의 좌표가 주어진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방법은 x끼리 싹 더해서 나누기 3, y끼리 싹 더해서 나누기 3에서 처리하면 되겠다. 이 얘기예요. 기억하실 수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2대 1이라고 그랬어. 그지? 꼭점에서 변에 이르는 선분은 다 2대 1이야. 그리고 이 넓이는 다 어때? 이 삼각형 3개, 6개의 넓이 다 똑같고 3개의 넓이도 다 똑같고. 알았지? 그것도 다 기억해도 이거는 왜 그래? 자, 이 같은 삼각형 구조를 보게 돼요. 아니, 먼저 이거 볼까? 이 삼각형에서 이 중선을 걷어. 중선을 걷으니까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말이야
이게 공통선이 있지, 공통선.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으니까 이 공통선이 있으면 넓이 똑같듯이 마찬가지야. 요 두 개의 삼각형도 얘하고 얘도 여하튼 공통선분을 갖고 있으니까 얘하고 얘 넓이는 똑같겠지, 중점이니까. 그치? 그래서 다 똑같다. 그래서 뭐 증명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그건 중학교 과정에서 했으니까 거기에 깊게 더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런데 요거 하나는 알아도. 자, 얘를 이렇게 또 이렇게 있게 되면 또 하나의 삼각형 DEF가 만들어지지. 또 하나의 삼각형 DEF가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있지. 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은 서로 일치합니다. 서로 일치하니까 만약에 DEF의 무게중심을 구하라 했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DEF의 좌표를 다시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똑같이 이게 몇 대 몇이 됩니까? 2대 1이 돼요. 2대 1이. 그런데 비단 얘네들이 이게 중점일 때만 이 조건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CF 참고해라. 자, 이와 같은 삼각형 ABC가 있다.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M 대 N,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D가 있어. 똑같이 M 대 N, E가 있어. 똑같이 M 대 N, F가 있어.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세 점을 이렇게 딱 있잖아. 이게 세 점을 딱 이어. 그러면 얘도 같아. 두 삼각형의 무게중심 자리는 똑같다.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DF의 무게중심 구하라. 따로 생각하지 말고 ABC의 무게중심 그대로 구해서 얘기해주면 끝난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내심, 외심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내심, 삼각형의 내심. 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ABC가 있다, 삼각형 ABC가 있다 라고 할 때 물론 이것도 평면좌표상이라고 한다면 삼각형 ABC의 좌표는 주어질 테고 일단 세 꼭점 중에 이 한 내각, 한 꼭점의 이 내각을 2등분합니다. 각을 2등분한다고요. 또한 C도 2등분해요. 각을 2등분한다고. 또한 B도 2등분합니다. 각을 2등분해요. 라고 할 때 만나는 이 교점, 이 만나는 교점을 이너 포인트 해가지고 I 이렇게 씁니다. 이게 바로 내심의 정의야. 그러니까 내심이라고 하는 건 뜻이 뭐다? 세 내각의 안에 있는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야. 자,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성질은 뭐냐면 이 내심에서 이 각변에 이르는 길이가 어떻다? 각변에 이르는 길이가 같아요. 각변에 이르는 길이가 같아요. 이거에 대한 증명, 요거는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그거에 대한 물음은 나오지 않아요. 중학교 과정에 다 설명했으니까. 그러면 요 길이를 R이다라고 하면 이 세 개의 점을 지나는 뭘 할 수 있냐? 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원을.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이 원을 이렇게 딱 그리게 되면 이게 바로 뭐다? 내접원이 됩니다. 이 도형 안에서 접하고 있는 원. 그래서 이 내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줄여서 뭐라고 하는 거다? 내심이라고 하는 거다. 오케이. 기억해도. 자, 그 다음에 외심. 자, 외심은 또한 얕은 삼각형 ABC가 있다. 이번에는 이 각 세 개의 변을 수직 2등분 시킵니다. 수직 2등분 시켜요. 수직 2등분 시켜요. 라고 할 때 이렇게 2등분하면 만나는 교점 있지? 이 교점을 우리는 이같이 외심 이렇게 씁니다. 아웃 포인트 해가지고. 자, 그러면 얘는 이 성질이, 그러니까 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외심 세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야.
자, 그런데 얘가 갖고 있는 성질은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어떻다? 같다 이거야. 같다. 그러면 얘를 반지로 하는 이 하트 원을 그리면 이 세 꼭지점을 이렇게 지나는 원이 발생되겠지. 라고 할 때 이 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외접원이라고 하고, 외접원의 중심의 줄임말 외심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지. 라고 하면 이 길이는 뭐야? 이 길이는 반지름이지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 꼭지각 A 있지? 이 꼭지각 A는 바로 이 BOC 각의 원주각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각 A는 각 BOC의 무슨 각이다? 원주각이라고 합니다. 원주각. 그러니까 원주각은 중심각의 몇 분의 몇? 2분의. 그러니까 여기서 원주각의 논리도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 세 꼭지점의 좌표를 주어지고 외심의 좌표 구하라고 할 거야. 그러면 얘는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다 어떻다? 같다라는 조건을 통해 관계식을 만들어서 외심의 좌표 알아낼 생각해줘.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뭐 수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수심은 얘와 같은 삼각형 ABC가 또 있을 때 각 변에 수선의 발을 내려요. 각 변에 수선을 그냥 내립니다. 각 변에 수선을 내려요. 라고 할 때 D, E, F 라고 하게 되면 이때 만난 이 점을 우리는 수심 이렇게 얘기하고, 수심은 그냥 세 수선의 교점이야. 성질은 없어. 세 수선의 교점이야. 성질은 없어. 오케이? 알았지? 자, 근데 이거는 있어. 삼각형 ABC가 예각삼각형이면 수심은 어디에 있어? 수심은 내부에 있어. 그런데 직각삼각형인 경우에 수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빗변에 어디에 있어? 여기에서 이렇게 내리니까 빗변의 중점에 있어요. 빗변의 중점. 자, 여기 내려서 여기 빗변의 중점의 자리에 있답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일 경우에는 어디 있어요? 둔각삼각형일 때 수선 내려야 되니까 연장선 그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장선 조금 좀 그런가? 이렇게 긋고 맞지? 아이고. 샥 맞니? 여기서 이렇게 긋고 그래서 이렇게 긋고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수심이 돼. 삼각형 ABC의 수심의 자리. 그러니까 결국 이걸로 보면 BHC의 수심이 어디란 얘기야? A야. 그 다음에 AHC의 수심은 B야. AHB의 수심은 C야. 참고로. 그래서 수심은 성질이 없다. 그냥 요 내용만 있다. 그런데 여기다 이제 또 별첨으로 아까 내심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 있다.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 꼭지각을 이렇게 2등분 했단 말이야. 내심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D예요. D. 그러면 이때 선분 AB, 선분 AC의 길이의 B는 BD 대 뭐와 같다? CD의 B와 같다. 이거는 정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좀 기억해도 내각의 2등분선의 성질이야. 내각의 기억해도 그러니까 이 좌표평면상에서 이렇게 X축, Y축 대충 그리면 이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가운데 이 D의 좌표를 구하라 그래. D의 좌표. 이 D는 당연히 꼭지각 A를 2등분했을 때 이 교점.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조사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 D는 결과적으로 BC 선분을 몇 대 몇?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거지. 고로 점 D라는 좌표는 점 D는 BC 선분을 몇 대 몇?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걸 기준으로 D의
좌표를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거 뭐 다 중학교 거하고 이제 고등학교 거하고 이제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고등학교의 추가는 뭐냐면 좌표가 주어졌다는 사실 정도. 그 정도야. 자, 또 하나는 이제 사각형 중에서요. 사각형 중에서 평행사변형 있죠. 그냥 사각형을 한번 쭉 나열해 볼까요? 사각형. 사각형 일단 사다리꼴 있지, 사다리꼴. 네. 사다리꼴. 사다리꼴이 뭐야?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야. 그러니까 얘하고 평행이야. 그치? 이 사다리꼴 자체에 대한 기본 성질은 그냥 넘어가. 대신에 등변 사다리꼴 정도는 기억해 줘야 되지. 무슨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은 뭐야?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밑각의 크기가 같은 거지. 그치? 밑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수선 내리고요.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리면 바로 어때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 이거죠. 이런 거는 좀 참고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은 뭡니까?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고 갖고 있는 성질은 참 많지. 근데 그 중에서 요거는 기억해도 이 대각선의 교점이 어떻다? 대각선의 교점이 일치하며 얘하고 얘 길이는 몇 등분 된다? 2등분 된다라는 정도. 그리고 또 삼각형 ABC 넓이의 몇 배다? 2배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꼭점의 좌표를 알면 말이야. 이게 평행사변이 되게 하는 D의 좌표 알 수 있지. 왜냐하면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은 같다라는 조건 활용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얘는 이 안에 이제 마름모라고 하는 게 있죠. 마름모. 자, 마름모는 뜻이 뭡니까? 내변의 길이 같은 사각형, 이게 마름모예요. 자, 근데 이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 같은데 요거는 성질이 뭐야? 대각선끼리 몇 등분? 수직 2등분 한다 이거지. 수직 2등분. 자,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직사각형이 있죠. 직사각형. 직사각형은 그냥 뭐죠? 각의 크기가, 이 내각의 크기가 다 같은 사각형이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또 이 대각선이 서로 몇 등분? 2등분 되죠? 대각선의 길이 다. 그쵸? 마름모는 똑같은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합쳐져서 이제 가장 손쉬운 뭐가 있다? 정사각형이 있다.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고 한각의 크기가 90도인. 그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참고로 알아도. 알았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이제 끝나게 될 거야. 문제만 풀면 돼. 설명 다 했어? 꼼꼼하게 한 거지? 네. 하나만 추가하면 되겠다. 자. 내가 말하는 것만 태준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야. 범죄자야. 할까? 예제 1번에 두 점 A, B가 있어요. 같은 거리에 있고 X축 위에 점의 좌표 구하래요. 그러니까 샥 이게 X축이에요. X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Y축까지 뭐하러 그려? 그릴 필요 없잖아. 그럼 마이너스 2,1이거든. A점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B점 0,3. 뭐 0,3이야. 대강 이렇게 있다. 여기에 이제 점이 있다 이거지. 그 점. 그 점은 그냥 임의의 점 P 이렇게 하자. 자,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어떻다고? 같다 이거지? 그럼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 구하랬으니까 X축 위에 있는 점들의 공통점은 Y가 제로니까 얘는 그냥 X, 0 놓고 X 구하라. 그러면 X 문자 하나니까 관계식 하나만 나오면 돼. 그래서 PA 선분과 PB 선분이 같다.
그러면 얘는 평면상에서 선분의 길이 구하는 건 두 점 사이의 거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땐 루트 CU잖아. 루트 생략하려면 이거 양변 제곱에도 등식의 변화는 없거든. 그래서 제곱으로 해서 계산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은 pb의 제곱 x제곱 플러스 3의 제곱. 그럼 양변에 있는 x제곱 소거되고 4x 플러스 5지? 는 9. 넘기면 x 얼마? x 1이다. 그래서 P점의 좌표 1,0이다. 자, 선생님 얘기한 거 나오죠?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 모양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구태여. 좌표축까지 뭐 자세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대강 이렇게 표시하세요. A점의 좌표 1,3. 이건 막 꼼꼼하게 한다고 모는 종이식으로 막 해서 표시할 필요까지 없어. 마이너스 1,1. C점의 좌표 5,-1. 라고 할 때 변의 길이 뽑으라고 그랬지. 변의 길이는 꼭지점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빼서 제곱. 루트 8이고 얘도 루트 빼서 제곱 36 4.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16. 그 다음에 루트 16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32죠. 이거 8이죠. 32하고 8을 더하면 40이죠. 그럼 무슨 정리가 만족되는 거야? 피타고라스는 무슨 삼각형? 어디가 직각? 가게이가 직각인 삼각형이다. 삼각형 AB 마이너스 1,3. 현빈아, 태준이가 국어는 욕 안 하고 수학만 맨날 욕하는 거야? 뒷담화하는 거야? 국어 욕하는 것도 살짝 들려오는데. 근데 수학은 일상이야 그냥? 아니 그냥 국어 너가 진짜 욕하는 거야. 나 이건 진짜야 국어는. 뭐라 그랬어요? 맨날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야 국어 쌤 그렇게 성의 없지 않니 이러는 거야. 태준이가 그런다는데 이러는 거야. 이제 그랬어? 뭔가 좀 외국이 좀 심각하고. 그러니까 너가 그랬어? 왜 나 나쁜 애 만들지? 너가 너네 엄마한테 약간 무심한 것 같다라고 말하면 너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약간 과장돼서 말하고 그게 더 과장돼서 나가는 거야. 너가 이제 그런 말 했으니까 그렇게 온 거 아니야? 태준이 빠지면 이제 학생들 많이 모이겠는데. 자, 그렇죠. 노이즈 마케팅인데. 자,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 1 플러스 이거 빼서 제곱 7의 제곱 49죠. 자, 얘도 루트 빼서 제곱 25죠. 빼서 제곱 25 루트 빼서 제곱 16 빼서 제곱 4. 이거 50 똑같죠? 이거 뭐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선분 AB, 선분 BC의 길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 예제에서 한번. A점과 B점이 있다. 마이너스 2,3 5,3. 자, 여기에 선분 AB를 2대1로 내분점, 외분점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내분점, 외분점에 또 중점 구하라고 그랬거든? 볼래? 선분 AB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일단 내분점 2대1이야. 하나, 둘, 셋. 3등분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2대1이 되고 여기가 이제 내분점이야. 그다음 외분점은 선분 AB 2대1. 2가 더 크니까 B의 오른쪽에 있겠지. 그러면 2대1이니까 이게 3이잖아, 더하면. 3이니까 얘가 2대1이 되므로 연장선을 이렇게 걷을 때 얘가 딱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래야지 여기가 2대
1이 될 수 있잖아. 근데 뭐 구하는 거야? 이 점하고 이 점의 무슨 점? 내분점과 외분점의 무슨 점? 중점 구하는 거야, 중점. 여기. 파푸스 아니 저거 있지 않아? 파푸스 중선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생각해봐. 생각해보라고. 이거 내분점하고 외분점 두 개 구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내분점 구하고 외분점 구한 다음에 중점 구하는 거잖아. 근데 보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분점, 외분점을 위해서 그거의 중점 구하는 건데 이거 지금 상황이 지금 이게 2대1, 2대1이니까 이거 이해되지 이거? 맞지? 맞냐 안 맞냐? 맞아. 그럼 얘는 지금 XY라고 하자 이거지. 이거 XY다. 그러면 얘는 결국 이거와 같네. 선분 AB를 몇 대 몇? 4대1. 4대 1의 외분점 구하는 것과 똑같네. 안 그러니? 이건 좀 더 그냥 빨리 들어간 거야. 원래는 그냥 이거 구하고 중점 구하면 되고 이런 것도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지 않나 해서 그냥 얘기해 준 거야. 괜찮니? 그럼 이제 중점의 좌표 4대 1이지? 그럼 4 빼기 1 4 빼기 1 오케이? 그럼 4를 어디다 곱해? 선분 AB를 4대 1로 외분하는 점만 구하면 되잖아. 선분 AB를 4대 1로 외분하는 점 구하겠다 이거지. 외분점. 그러면 이 4 B에다 1 A에다 곱하는 거지. 그래서 4를 여기다 곱하면 20. 그 다음에 1을 A에다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인데 빼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를 B에다가 Y좌표 12. 1을 A에다가 해서 빼면 그냥 내분점, 외분점 찾지 않더라도 다이렉트로 얻을 수도 있다. 이거 맞니? 딱 안 떨어져? 맞지? 1. 이거 3분의 20인데? 3분의 9. 뭐 잘못됐냐? 3분의 AB를 마이너스 2. 이 잘못 썼다. 이게 2 콤마 뭐야? 마삼. 2 콤마 마이너스 3이야. B점은 맞냐? 네. 다시. 4를 B에다가 20이에요. 1을 A에다가 2죠. 빼는 거죠. 4를 12, 1을 마이너스 플러스 3이 되죠. 그래서 몇 콤마? 6 콤마 5다 해서 정리. 다음에 이제 4번에 삼각형 ABC. 뭐야 이거? 얘기한 거지 이거.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요. 굳이 좌표축까지 표현하지 않더라도 나타낼 수 있는데 얘 뭐야? 각각의 세 변의 중점이라고 그랬지? 각각의 중점. 이 중점끼리 이었을 때 삼각형, 요 새로운 삼각형에 대한 무게중심 구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무게중심은 ABC의 무게중심과 어떻다고? 일치한다. 그래서 중점의 좌표 따로 구할 필요 없이 3분의 X좌표끼리 더하라. 9. 3분의 Y좌표끼리 더해라. 6. 3,2. 이제 5번.
꼭점 D의 좌표 구하라 그랬거든. 여기 1,5.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C는 4,2. 얘 모르지? X, Y. 그럼 X와 Y의 관계식 만드는데 이런 거는 정의가 아니라 평행사면 성질을 이용한다. 그냥 이 대각선의 중점이 서로 어떻다?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 이거지. 그치?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 그러면 지금 얘는 얘하고 얘를 통해서 구해보면 2분의 5죠? 그 다음에 얘는 또 2분의 7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야. 얘는 이걸 이용해서 하면 얘도 2분의 차라리 이렇게 해도 돼. 이거하고 이거 더한 게 이거의 2배다 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 어차피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얘하고 얘 더한 게 이거의 2배. 그러니까 5라고 똑같다 이거지. 그럼 x-1이 5니까 x는 6, y는 8. D의 좌표. 끝. 자, 예제 6번에. 센 해야겠네. Y. 또 욕하려고? 아이씨. 불안해서 수업을 못하겠네, 진짜. 현빈아, 쟤 어떻게 해주면은 태준이 만족된 수업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저도 몰라요. 네가 만족해하는 수업의 그 부분이 뭔데? 어떤 방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냥 지금처럼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어? 저 지금처럼 제일 어려운 말. 자, 이 삼각형은 정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식이 많습니다. 공식이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 이제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건데 뭐 사람 이름을 빌자면 파포스 정리고. 근데 파포스인지 파푸스인지는 모르겠어. 파포스라고도 하고 파푸스라고도 하고. 알았지? 그럼 이것만 있는 거 아니야. 삼각형 정리는. 무수히 많아. 너희들 그 경시 준비하다 보면 중학교 과정에 정리 내용 많잖아. 그 아랫뉴스. 뭐 경시 정확하게 나오죠. 아랫뉴스 여기. 그래서 브레인스테드 모음이랑 파푸스 정리인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 이 중선 정리가 그 원 문제에서는 한 번씩 나오고 이게 때로는 이거를 이후에 뭐 다른 학령 과정에서 이게 적용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참 만만치 않을 거야. 만만치가 않을 거라고. 근데 이후에 원의 방식에서 한 번쯤은 이거 갖고 다뤄지는 좀 심한 문제도 있긴 해. 자, 일단 중선이야. 중선이라고 하는 거는 꼭지점 A에서 BC의 중점 있죠? 이 중점 이렇게 딱 너무 정삼각형처럼 그렸다. 이렇게 그리자. 자, 여기에 이렇게 중점 이렇게 있어요. 중점. BC의 중점을 이은 선. 이게 중선입니다. 이 중선에 관한 정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식 외워서 적용해.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의 합은 2 곱하기 AM의 제곱 플러스 BM이나 CM은 똑같지? 그러니까 BM으로 해도 되고 CM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 이거의 제곱과 같다. 이게 파푸스 정리 혹은 중선 정리라고 그래. 그럼 이거는 이제 증명하는 방법은 중학교 과정이라고 한다면 단지 여하튼 평면기하 자체에서만 해야 되지. 그치? 평면기하 자체에서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해석기하학을 하고 있다고. 해석기하학이라는 얘기는 뭐야? 좌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좌표를 이용해서 보여주자면 좌표를 표현을 할 때 기본적으로 X축이 있고 Y축이 있잖아. 근데 이 중에서 이 다각형의 구조는 꼭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원점에다 배치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점들은 축위에다 배치하는 거야. 그리고서 증명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당연히 중선이니까 중점 m이 아니겠냐. 그래서 얘를 이와 같이 x축, y축에 의한 교점, 즉 원점으로 이해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좌표를 원점으로 잡겠다. 그렇다면 이제 이 A점은 X좌표, Y좌표가 축에 있지 않은 전제로 했을 때 A, B. 그럼 얘는 뭐라고 그럴까? C, 0. 근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똑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C,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AB의 제곱, 선분 AB의 제곱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표현하자면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 얘기는 근데 얘네들이 꼭 축 위에 원점 이렇게 배치 안 해도 상관없어. 단지 이제 식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 때문에 저렇게 정한 거야.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AC의 제곱, AC의 제곱도 A-C의 제곱 플러스 B제곱 된다. 그치?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봐. 이 두 개를 이렇게 더하게 되면 AB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의 합은 EAC가 소거되지. 소거되는 대신에 이게 두 개가 되잖아. 이게 두 배. 맞지? 자, 그러면 얘는 이제 AM의 제곱 볼까? AM의 제곱. AM의 제곱 자체는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야. 오케이? 아, 잠깐만. 이거 C제곱도 있잖아. C제곱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BM의 제곱. BM의 제곱이 뭐야? C제곱이다. 그럼 이거 더한 거에 몇 배가? 두 배가 얘와 같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나머지 옆에 뭐 여러 가지 공식이 있지만 그것도 좌표를 이용해서 그냥 표현하면 돼. 됐지?